건강한 우리 몸.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채령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남들은 무시 무서워 한디 나는 제일로 무서운 거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선생님 침이 무서우신 건 아니죠? 침. 네, 뭐 침은 무섭진 않습니다. 따로 이렇게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 있어요? 어렸을 때는 네. 이제 귀신을 무서워했고요. 귀신. 맞아, 그럴 수 있죠. 예. 지금은 이제 사람이 무섭지. 정답. 맞습니다. 그래요. 귀신, 어렸을 땐 귀신이, 지금은 사람이 무서운 우리 김철영 과장님 모시고 오늘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봐요. 예. 굉장히 주변에 뭐 부모님 중에도 이 앓고 있다는 네, 친구들도 네. 있고, 근데 많이는 들어봐서 이름만 아는데 정확하게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이게 도파민이라고 하는 네. 우리 사람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예. 이 파킨슨병은 도파민을 분비하는 뇌의 특정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생김으로써 예. 떨림이나 근육 강직 그리고 서동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서동증요? 네, 이 서동증의 서가 느릴 서자인데요. 아. 그리고 동은 움직일 동으로 이 서동증은 글자 그대로 행동이 느려진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이런 게 퇴행성 질환 이렇게 네. 말을 많이 하는데 이 퇴행이라는 말이 발달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나빠진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뇌의 퇴행성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치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이 파킨슨병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0명 중에 1명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0세 이상 100명 중에 1명이요? 네. 와, 그래요. 파킨슨병 우리가 이제 익히 들었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름이 왜 파킨슨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1817년에 처음 발견이 됐는데요. 네네. 제임스 파킨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의사가 이 병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파킨슨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그 원인은 알면 좀 치료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이게 도파민을 분비하는 뇌의 흑질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흑질. 네, 네. 이 부위가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기능을 서서히 잃어가게 되고 파킨슨병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왜 이 흑질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밝혀졌어요? 네. 이 21세기 암도 고치는 이 시대에 이게 안 밝혀졌구나. 그러니까 이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죠. 예. 그러면 증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떨림이나 근육경직이나 네, 서동증. 예, 맞습니다. 이 3대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예. 떨림, 근육경직, 서동증이 이런 3대 증상인데 파킨슨병의 떨림은 한쪽 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안정시 떨림이라고 해서 힘을 빼고 편안하게 앉아 있을 때 오히려 더 떨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전증을 얘기를 하는데 이 수전증 같은 경우는 물건을 잡으면 더 떨고 편안하게 있으면 떨림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수전증인데 파킨슨병의 떨림은 그 반대고요. 그래서 물건을 잡으면 오히려 괜찮은데 가만히 있을 때 더 떠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파킨슨병의 떨림이 마치 손으로 이렇게 알약을 빚거나 동전을 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파킨슨병 환자의 약 70% 정도가 초기 증상으로 이런 떨림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3대 증상 중에 두 번째가 근육 경직인데요. 이 팔다리라든지 허리 등의 근육이 뻣뻣해져서 제대로 펼 수가 없는 그런 증상이고 서동증은 앞에서 행동이 느려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은 걸음걸이가 느려지게 되고 그리고 단추를 끼우거나 하는 이런 일상수행 동작도 느려지는 것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증상이 이 서동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떨림 같은 경우는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게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뭐 활동을 많이 진행을 하면 활동을 할 때도 떨릴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일상생활 수행이 불편하긴 하신데 초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남들 보기 좀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은 초기에는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감은 생기지 않는데 떨림으로는 네. 그런데 이 소동증 같은 거는 이렇게 와버리면 아무래도 걷기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혼자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아.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단이요. 이게 초기에 이렇게 진단이 되면 네. 좀 치료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진단을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이 진단에 있어서 파킨슨병은 사실 그 사진을 찍어서 딱 나온다고 하면 초기 진단이 훨씬 쉬울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그 진단하는 주요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3대 증상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2개 이상이 있다 하면 좀 강력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보조적으로 이 펫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펫 검사요? 네. 이 펫 검사라고 하는 게 이걸 찍으면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의 파괴 정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하신 MRI로는 파킨슨병은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파킨슨병이 의심되면 MRI를 찍는 이유가 뭐냐면 이 파킨슨병과 혼동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파킨슨병인 줄 알았더니 MRI를 찍었는데 뇌졸중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뇌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뇌질환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MRI도 필수적으로 찍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파킨슨병, 오늘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음악 듣고 와서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숙명가야금 연주단 아카시아의 옹해야 듣고 올게요. 숙명가야금 연주단 아카시아의 옹해야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를 파킨슨병이라고도 하고 증이라고도 한다면서요? 증. 네, 맞습니다. 이 파킨슨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 증과 병은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증상은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은 파킨슨 이렇게 이름이 붙는 건데 증상은 마치 파킨슨병처럼 나타나지만은 파킨슨병은 아닐 때 그럴 때 파킨슨증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약인성 파킨슨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파킨슨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물 부작용으로 마치 파킨슨병처럼 이런 떨림이나 경직이나 서동증이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약인성 파킨슨증은 치료를 위해서 이런 파킨슨병의 약물을 쓰는 게 아니라 파킨슨증을 유발한 약물을 밝혀내고 중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이게 파킨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걸 증이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치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렇게 6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우선 양방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 레보도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레보도파에서 도파가 도파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레보도파가 위장관에서 흡수돼서 뇌로 이동한 뒤에 도파민으로 변환돼서 파킨슨 환자의 뇌에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 주게 되고요. 그런데 이 약물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를 재생시킨다든지 또는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레보도파라고 하는 약을 복용하더라도 파킨슨병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레보도파의 용량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레보도파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세계 각국의 파킨슨병 환자들의 70% 이상이 이런 레보도파 치료 이외에 한의학 치료를 포함해서 다양한 치료법들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같이요? 네. 그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 치료를 통해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재생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키지 못하더라도 더 파괴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파킨슨병의 진행을 느리게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연구에서 다양한 한약이나 침치료 그리고 봉동약침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치료들이 뇌 신경세포를 보호해서 파킨슨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파킨슨병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도파민 보충요법과 즉 레보도파를 복용한 그런 집단하고 침치료를 같이 받은 환자들이
레보도파만을 복용한 환자들에 비해서 파킨슨병의 진행이 더 느렸다고 보고를 했었고요. 와, 진짜요? 오. 그리고 요즘에 한의학계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한약재가 곤충 한약재거든요. 곤충이요? 네, 그 한약재 중에 곤충으로 된 그런 약재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의학연구원에서 선퇴라고 하는 그런 약재들하고 백강잠이라고 하는 이런 한약재가 신경세포를 보호함으로써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서동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퇴는 매미 허물이고요. 백강잠은 누에 유충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곤충 한약재, 실제 과학계에서도 어떤 점차 우리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이럴수록 곤충에 되게 주목을 한다고 들었었거든요. 밀의 먹거리로. 예. 그래가지고 한약재도 그런 쪽을 또 많이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방 치료를 병행하면 적은 양의 레보도파만으로도 좀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레보도파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좀 줄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 무서운데 이게 제일 궁금해하는 게 사람들이 완치가 될까? 네, 이 궁금증일 것 같아요. 예. 완치가 됩니까? 그래서 완치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킨슨병을 저희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네. 파킨슨병이 의심된다 이런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데 환자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확진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꼭 제가 해드리는 말씀이 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고혈압, 당뇨병도 약을 먹는다고 해서 완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약을 드시면서 다들 잘 관리를 해나가시는 것처럼 파킨슨병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어떤 지병이 생기면 이 멘탈 관리도 참 중요한데 네. 또 더 거기에 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 똑같은 약을 먹더라도 이제 좀 주의를 하실 게 그 모든 약들이 사실 대부분 그런데 특히 파킨슨병에 쓰는 레보도파라고 하는 약이 위산에 잘 녹거든요. 위에서 분비되는 그런 위산에 잘 녹는데 즉 위산이 잘 분비가 돼야 이 약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속쓰림에 쓰는 그런 양방의 위장약들이 위산 분비를 감소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파킨슨병 환우분들은 이런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위산 분비를 감소시키는 그런 제산제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제산제를 드시는 것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 더욱더 한방의 침치료나 뜸치료를 받아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라든지 레몬 같은 것들이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실 때 이런 새콤한 맛을 내는 주스와 같이 드셔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레보도파를 쭉 먹다가 점차 이제 효과가 사실 약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약의 용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바로 늘리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똑같은 용량이라도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래도 효과가 없고 일상생활이 힘들면 이제 용량을 좀 증량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산이 좀 잘 분비돼야 이렇게 레보도파 효과가 높은 게 좀 신맛이 나는 그런 걸 좀 많이 먹는 게 좋겠구만요. 그럼 먹는 이야기 나왔을 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파킨슨병 자체에 이제 도움이 되는 특정한 음식은 아직까지는 이제 밝혀지진 않았는데 저희가 보통 권장드리는 게 변비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파킨슨병 환우분들이 굉장히 괴롭히는 또 다른 증상 중에 하나가 변비입니다. 그래요? 변비가 굉장히 심하셔. 그 초기에는 그 정도로 심하진 않지만은 좀 진행을 하면 변비가 굉장히 심하셔가지고 정말로 고통스러워하시거든요. 그래서 파킨슨병 자체가 위장관 운동 기능도 떨어뜨리긴 하지만은 그 문제는 파킨슨병에 사용하는 약물들이 또 변비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약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이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이제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변비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라든지 이런 채소류를 적절히 드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름만 알고 있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이 레보도파라는 약도 있고 근데 변비가 가장 큰 걱정이네요.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걸 뭐 평상시에도 건강 챙기시면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좀 무섭네요.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뭐 특정 질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것들 언제든지 문자 샵 9930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지정남의 남도 마실도 활짝 열어놨습니다. 우리 김철영 과장님 가시는 길에 정명서 박한결의 대나무 숲 띄워드리면서 보내드리랍니다. 선생님 오늘 또 고맙습니다. 네. 살펴가시오. 감사합니다.